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합원 여러분. 9월 소식지 알림이 이혜정 조직부장입니다. 9월 후부터는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침바람은 제법 선선해졌지만 낮에는 턱까지 숨이 차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운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조합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9월 후 소식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양천문화재단 분회의 투쟁 소식입니다. 생애 첫 파업,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서로를 다독이며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양천분회 조합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막상 파업을 해보니 막연했던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양천문화재단 분회 한 조합원님의 이야기입니다. 8월 양천문화재단 분회 조합원들은 생애 첫 파업 투쟁에 나섰습니다. 처음은 늘 두렵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연대의 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천문화재단 분회는 2022년 2월 처음 노동조합을 만들고 1년여 지난한 교섭 끝에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장기 근속수당 신설,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아주 상식적이고 소박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양천문화재단은 양천구청의 권한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양천구청은 재단과 알아서 교섭하라며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양천문화재단은 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양천구청은 공무원들을 앞세워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응당 책임을 져야 마땅한 자들에게 외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두고 경찰까지 나서 불법 집회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분노스러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현장과 구청 선전전부터 시작해서 8월 9일 반일 파업, 8월 19일에서 20일 주말 파업에 이르기까지 꿋꿋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천문화재단 분회 조합원들의 기세는 앞으로도 내내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다들 두려웠을 텐데 용기 내어 앞장서는 우리 조합원들의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격려의 말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13일 양천구청 정문 앞에서 끝장 투쟁을 진행하려 합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또 한 발 내딛어 보려 합니다. 전 조합원들은 다시 한번 파업 투쟁을 결의합니다. 조합원들의 간절함이 절박한 결의가 승리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십시오. 양천문화재단 분회 끝장 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덕성여자대학교 분회에 함께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조금 특별한 연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 강북 도봉 지역의 페미니스트들이 모였습니다. 작년 11월의 일입니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이하 페미니스트 연대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미니스트 연대는 유난히도 추웠던 그 겨울 덕성여대 분회 농성장에서 옹기종기 앉아 침낭을 덮고 온기를 나누며 시작됐습니다. 시급 400원 인상을 위해 투쟁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가 곧 페미니즘 이슈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같이 한 페미니스트들은 38 세계 여성의 날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 대회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는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함께한 이들이 말하는 우리 모두의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페미니스트들과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서로를 더 깊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유난히도 힘들었던 그 투쟁을 누군가는 총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나갔던 동료의 발이 맨발이었다는 장면으로, 누군가는 매일 저녁 함께 해먹던 밥맛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페미니스트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페미니즘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더라는 이야기로 연대의 시간의 깊이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페미니스트 연대는 조합원들과 페미니스트들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강의실도 열 계획입니다. 또 이토록 소중한 연대의 경험을 기사로도 남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대의 힘과 가능성을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페미니스트 연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새로운 형태의 연대, 기대되지 않으세요? 다음 소식은 아주 반가운 투쟁 승리 소식입니다. 홍익대학교 분회 투쟁이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홍익대학교 분회 조합원들은 단결된 투쟁으로 8월 30일 시설직 임금 인상을 쟁취하였습니다. 이로써 홍익대학교 분회 모든 직종의 임금 인상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시설직 조합원들은 기본급 인상뿐만 아니라 그동안 차별받던 식대, 상여금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익환 시설 대표의 말처럼 우리는 힘든 노동을 할수록 급여가 낮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 이상한 나라에서 서로를 믿고 투쟁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단결의 힘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임금교섭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용역계약 관행은 바꿔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승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홍익대 분회는 잘못된 용역계약 관행을 바꾸는 또 다른 승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이상하지 않은 나라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갑시다. 다음 소식은 노학연대 소식입니다.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들어보셨죠? 이 학생들이 학교 내 쓰레기 문제를 버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함께 고민해보자고 교내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연세대 신촌 캠퍼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30만 명이 사는 서대문구 전체 쓰레기 5%나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택배나 배달음식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일회용품과 재활용 쓰레기가 학교 내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의 4분의 1에 달하는 양입니다. 일회용품이 늘어나는 만큼 환경오염도 심각해집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노동 강도도 높아집니다. 혼입되어 버려지거나 음식물이 범벅된 채로 버려지는 재활용 쓰레기들을 우리 조합원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분리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학교나 용역업체는 그 책임을 우리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잘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나 기후위기 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범벅된 용기들을 밟고 미끄러져 다치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학내 쓰레기 문제의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 8월 4일 연세대 쓰레기 배출 및 수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교내 소통 간담회에서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연세대학교 교집편집위원회,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자치언론 문후편집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그리고 연세대 분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노동자들과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들이 서로의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배달 음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쓰레기 분리 때문에 청소할 시간이 부족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학생들은 공간을 이용하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반성과 실태조사 그리고 캠페인 등을 통해서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 보면 좋겠다는 대안 제시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당장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자며 적극적인 실천 대안을 주신 단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학내 구성원 중 일부인 청소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언제나 힘이 나는 소식이죠. 연대 소식입니다. 연대는 힘이자 사랑입니다. 그리고 연대는 서울지구의 역사를 만들어온 단어입니다. 연결된다는 것이 만들어내는 힘은 우리가 매 순간 기적처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22년도 임단협을 승리로 이끌었던 덕성여대 분회는 이제 곳곳의 투쟁사업장들의 연대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지부 각 분회의 투쟁 현장에도, 저축은행 중앙의 콜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에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연대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죠. 우리 서울도시가스 분회와 예스코 도시가스 분회도 역시 연대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 복직 투쟁에도, 쿠팡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에도, 그리고 저축은행 중앙의 콜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에도 함께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있는 자리면 어디든 마다 않고 달려가는 멋진 조합원들입니다. 덕성여대 분회와 서울도시가스 분회, 예스코 도시가스 분회는 아직 투쟁 중입니다. 또 연대도 치열하게 합니다. 연대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연대는 힘이 셉니다. 함께라면 이깁니다. 우리 서로의 손 단단히 붙잡고 승리의 날로 함께 나아갑시다. 지금 투쟁 중인 덕성여대 분회, 서울도시가스 분회, 그리고 예스코 도시가스 분회의 투쟁에도 여러분 기꺼이 서로의 손 잡아주실 거죠? 두 번째 연대 소식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고려대 안암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투쟁 중에 있습니다. 이 투쟁에 서울지부 고려대학교 분회와 고려대 안암병원 분회가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고려대 안암병원 청소노동자 집중투쟁에서 서재순 고려대 분회 분회장님이 발언해 주셨습니다. 이 발언문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몇 년 전 매일 이곳에 왔었습니다. 안암병원에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안암병원 동지들이 공공운수 노조에서 보건의료 노조로 조직을 전환한 지 몇 년이 흘렀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온 민주노조, 우리가 걸어온 투쟁의 길이 역시 옳았구나. 태가비엠은 청소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악덕 업체로 유명합니다. 태가비엠은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민주노총을 탄압해왔습니다. 태가비엠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벌인 민주노총 탈퇴 3단계 작전은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바로 이렇게 파렴치하고 몰상식하고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악덕 자본입니다. 태가비엠은 전국 모든 청소노동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이고 우리가 단결해서 부셔야 할 벽입니다. 안암병원 동지들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쉼없이 투쟁하는 동안 그리고 승리의 그날 동지의 옆에
있겠습니다. 투쟁!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부장의 톡톡. 이번 호에는 이성균 지부장님께서 명절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서울지부 조합원 동지들의 풍요롭고 평등한 추석 명절을 기원합니다. 아직까지 뜨거운 날씨는 계속되지만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 온도를 체감하니 가을이 그리고 추석이 성큼 다가왔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계절입니다. 2023년에도 우리 서울지부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힘차게 투쟁하여 빛나는 승리를 일궈낸 분야도 있지만 아직도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인단협 승리를 위해 생애 첫 파업을 하고 지금도 힘차게 싸우고 있는 양천문화재단 분회, 서울시 산정임금 쟁취를 위해 수년간 투쟁하고 있는 서울도시가스 분회와 예스코 도시가스 분회, 원하청이 공모하여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범죄에 맞서 7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굳건히 민주노조의 깃발을 사수하고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회 등이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마음 편히 즐길 수만은 없는 투쟁사업장 조합원 동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하는 기풍에 서울지부답게 전 조합원이 뜨거운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슈퍼 블루문과 추석 보름달에 소원을 빈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길 때까지 끝까지 즐기게 싸우는 단결투쟁만이 우리의 승리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년보다 아주 긴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투쟁의 현장, 소통의 현장, 승리의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9월에도) 서울지부의 투쟁 일정은 빼곡히 차 있습니다. 먼저 연세 세브란스 병원 투쟁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목요 집중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22일 오후 4시입니다. 우리 조합원님들 21일에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본관 출입구 앞에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낮 12시 40분에는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서 점심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조합원님들께서는 함께 해주셔서 힘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에서 전해드렸듯이 양천문화재단 분회 끝장투쟁 진행합니다. 9월 13일 오후 2시 양천구청 정문 인도로 모여주십시오. 이 투쟁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해를 넘겨 투쟁하고 있는 서울도시가스 분회도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염창동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저녁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는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선전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스코 도시가스 분회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5시 30분 LS 용산타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조합원들 지치지 않고 투쟁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지부 등산 모임 재개합니다. 이번엔 삼천사 계곡으로 오릅니다. 9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구파발역 4번 출구 앞에서 집결합니다. 박진국 소속 부지부장님께서 강력 추천하신 코스이니 경치도 함께 먹는 점심도 최고일 겁니다. 많은 조합원님들 함께 해주세요. 서울지부 현장 기록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언론매체 프레시안에 우리 조합원들의 노동과 투쟁을 아우르는 삶의 이야기와 노학연대 활동에 대해 매달 글을 싣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지부 소식지 9월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지부 조합원님들 오늘도 각자의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투쟁의 현장에서 만나요.